너희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한국에서 돈 벌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게 죄야.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경찰이 들이닥치자 던진 이런 말들이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적반하장인 태도, 심지어 경찰을 위협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침내 불법 체류자 범죄에 칼을 뽑았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보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와 이슈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숨겨진 이면과 중요한 현안들을 깊이 파헤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국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불법 취업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까지 형성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들이 경찰과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보인 태도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시작된 단속. 경찰과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들이닥치자 안에서는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 왔다. 뛰어. 비좁은 건물 안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고 몇몇은 경찰을 밀치며 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찢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심지어 어떤 남성은 경찰이 진입하자마자 날카로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불법 취업자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더욱 충격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게 적반하장으로 따졌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게 죄야.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너희 한국인들도 외국 가서 돈 벌잖아. 도망가다 붙잡힌 한 남성은 오히려 경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 신고한 놈 누구야? 가만 안 둬.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도 마치 이곳이 자기들 땅인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서 불법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40대 자영업자 박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중국인 몇 명이 찾아와서 가게 월세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지역을 관리하니 매달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조직적인 갈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신고해봐. 우리 사람들 몇십 명이 너 가게 찾아가도 괜찮겠어.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 경찰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경기, 부산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정부 보조금까지 챙겼다는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이용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만 하면 지원금 나오니까 일부러 한국에 들어와서 출산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해 신분 세탁을 도와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악용해 돈을 벌고 정작 한국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범죄만 저지르며 생활하는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불법 체류자의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 최근 5년 동안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 중 절반 이상이 폭력과 성범죄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번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불법 체류자들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의 대규모 단속은 그동안 묵인해오던 문제들을 단번에 수면 위로 드러냈고 불법 체류자들이 벌여온 범죄 행위와 그들의 대담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단순한 불법 취업을 넘어 마약 밀매, 도박, 성범죄, 폭력 등 다양한 범죄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와 연결된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된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벌인 범죄 활동의 규모와 성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일자리를 구하고 살고 있었다면 단속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를 잠식하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작된 단속은 불법 체류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가 수색에 들어가자 이곳의 주민들은 경찰의 단속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저항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는 자들, 문을 강하게 열고 경찰에게 폭언을 퍼붓는 자들, 심지어 도주하려다 경찰에게 물리적 저항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예측하고 빠르게 진압에 나섰지만 이들의 태도는 마치 이 공간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경찰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고 오피스텔 내부를 수색했을 때 다량의 위조 신분증, 가짜 여권, 불법 대출 관련 서류, 마약 밀매 관련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고 불법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생활하는 등의 범죄가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악용하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한국에 거주하며 벌어온 범죄의 규모와 유형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는 한국 내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강제로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적인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성범죄 갈취, 폭력을 일삼으며 심지어 마약 밀매와 연관된 범죄까지 벌였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장, 마약 밀매가 여러 지역에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조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수색한 또 다른 곳은 서울 대림동에 있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한국인 자영업자들에게 월세를 요구하거나 자기들만의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이들의 위협에 시달리며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거지나 업소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을 협박했고 그들의 이익을 착취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협했고 이러한 행태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 정부의 복지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통해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며 보조금을 착복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조하거나 자녀를 이용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정부의 자원을 부당하게 착복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자녀의 한국 국적을 이용해 각종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해 불법적인 신분 세탁을 도와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순히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범죄 조직처럼 변질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범죄 신고가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했으며 그중 폭력 및 재산 범죄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어가 서툴고 단속을 피해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 특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더 이상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을 불법 체류자 지하조직 척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경찰은 앞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고 추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 중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즉각 추방할 것이며 불법 체류자들의 거주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에서는 강경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강경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속이 지나치면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인권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계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 단속이 아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불법 체류자들이 악용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단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위협을 주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벌여온 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에 위협을 가하고 한국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부와 경찰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이들이 범죄 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자 불법 체류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이 계속되었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숨어 살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며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담한 태도와 범죄 행위는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의 불법 체류자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그들이 단속에 얼마나 반발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밤중에 경찰은 이 지역을 급습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동시에 여러 곳을 급습하여 불법 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대한 단속을 펼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상구를 통해 도주하려 했고 심지어 불법으로 설치된 뒷문을 이용해 자신들의 흔적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최대한 빨리 자취를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추적하며 대부분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의 거처에서는 수백 개의 위조된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불법적으로 밀수된 마약과 무기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한 오피스텔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불법 마약이었습니다. 40대 남성 박모 씨는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시키고 있었고 이 마약 밀매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박 씨가 운영한 마약
밀매 조직은 수십 명의 협력자들을 두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가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약을 밀수하고 거기서 얻은 자금을 기반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약 판매, 불법 성매매, 밀수된 물품 거래까지 다양한 범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착취라는 또 다른 끔찍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특정 마사지업소를 급습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강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 발견한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폭력과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일종의 인신매매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마약 밀매와 성매매 조직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여성들을 구출하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를 차례차례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가짜 신분증과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여 불법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장 취업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짜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얻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몇몇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한국인과 결혼을 가장하며 결혼 비자를 취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위조 결혼을 쉽게 파악했습니다. 결혼 후 불법 체류자들이 빠르게 이혼하거나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더 이상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는 국가의 법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고 그들은 이제 한국 사회의 안전과 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범죄 조직과 운영하는 범죄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단속의 수위를 높였고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적 작전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범죄 경로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활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들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마을에도 침투하여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도박, 불법 고용 등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성매매 업소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고 경찰은 점차 이들의 범죄 활동 수사 범위를 넓혀가며 추적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들의 범죄 활동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들의 위험한 범죄 행위는 점차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에 연루된 불법 조직의 내부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배후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을 대부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범위가 너무 넓고 조직적이었지만 경찰은 단속 작전을 통해 그들의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인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국내 조직폭력배와 연결되어 자금 세탁,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조직폭력배의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 범죄 네트워크는 단순히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집중 수사 결과 이들 불법 체류자 범죄 조직이 연간 수백억 원대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자금의 흐름을 감추는 데 능숙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자금이 흘러가는 경로가 확인되어
국제적인 공조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이들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애초에 범죄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한국 사회 내에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한 체류 자격 위반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직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단속과 법 집행 덕분에 그들의 범죄는 상당 부분 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그동안 한국의 법 집행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왔지만 이번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불법 체류자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종료된 후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은 한층 더 안전해진 듯 보였습니다. 경찰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그동안 조직적으로 숨겨져 있던 범죄 활동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단속과 추적 끝에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네트워크는 상당 부분 해체되었고 그들의 범죄가 남긴 상처도 점차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법 체류자들의 이면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범죄 활동이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국가적 문제로 확산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과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체류자들의 관리와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그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체류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불법 체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인식 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등록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쉽게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성매매, 마약 밀매, 경제적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고백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이 가담한 범죄 조직에 연루된 많은 이들은 처벌을 받았고 이들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악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사실로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해 불법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색안경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와 단순 체류 자격 위반자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자진 출국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법의 엄정함과 공정성입니다. 그동안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활동은 경찰과 정부의 끈질긴 추적 덕분에 드러났고 그들을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곳임을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동시에 법적 규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와 그들의 조직적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조치와 엄격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조직적 범죄 활동은 철저히 해체되었고, 한국 사회의 안전과 법 질서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은 향후 불법 체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며,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입국 및 체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브로커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전담팀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단순한 단속과 추방을 넘어 불법 체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합법적인 외국인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적 지위에 관한 상담 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범죄가 단순한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흔들어 놓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법이 살아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그리고 안전한 사회 구축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더 이상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히 치안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이주, 노동자 수요 증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줄이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과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존중과 다문화,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 범죄, 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 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든 불법 체류자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실상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러한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파헤치며 여러분께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